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설 연휴 긴 끝에 사무총장 주재의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설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는 그런 기자간담회가 될 것이고요. 오늘 윤호중 사무총장님과 김경엽 제1사무총장님, 한정혜 수석부총 부의장님은 지금 오고 계시니까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고요. 소병훈 제2사무부총장님, 그다음에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님, 제3부총장을 맡고 있는 김현입니다. 먼저 우리 윤호중 사무총장님의 새해 덕담 및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 연휴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언론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건강하시고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설이 어제였죠. 기해년 새해가 밝아가는데요. 이번 설에 대한 민심을 전해드리기 앞서서 우선 한두 가지 먼저 드릴 말씀은 이번 설을 맞으면서 우리 정부 여당이 고위 당정협의까지 하면서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한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선 이번 명절에 물가가 매우 안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1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 그래서 중산층 서민들의 명절 부담을 많이 덜어드린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 명절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특히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전국의 축산 농가 지역을 잘 지켜주는 방역 관련 공직자들과 또 축산 농가 농민들께도 축산인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매우 강화된 방역 대책 덕분인지 연휴 기간 동안 구제역 발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주 다행스럽고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구제역이 완전히 퇴치될 때까지 국민 모두가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설 민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설을 맞아서 국민들께서 해주신 말씀에 주된 내용 이런 것들은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감, 또 김경수 지사 재판에 대한 분노,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오는 데 대한 환영, 이런 내용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먼저 국토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수건사업 23개 사업이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되었는데요. 각 지역, 전국 지역마다 앞으로 있을 지역의 발전과 또 토대가 될 만한 사업의 진행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균형 발전에 대한 그런 물꼬가 터졌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시행령까지 고쳐가면서 법을 마음대로 주물러서 강물에 예산 수십조를 흘려보낸 일이 있었는데 그건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균형발전 수건사업 23개 사업은 하나같이 지역경제의 이 활성화에 이 토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지역의 이 지방의 효자 노릇을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표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지사 재판에 대한 국민 여론인데요. 재판 판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높았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인가 라고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또 이 사법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 사법농단에 관여되었던 판사들이 아직도 이 법대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냐, 사법개혁을 제대로 해달라, 이런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법 개혁은 사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이 사법부를 좀 압박해야 되겠다, 이런 이 의견과 아울러서 이런 상황에 경광구의식으로 이 대선 불복을 들고 나오는 자유한국당도 일부 바른미래당의 일부 정치인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 분노 이런 것들이 함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수 지사 1심 판결에 대한 것은 특히나 이례적으로 현직 지사를 법정 구속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된 이런 점에 대해서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구속된 상태에서 도정의 공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한 우려와 걱정, 이런 것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다음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도 대단히 높았는데요. 특히 비건 특별대표가 한국을 여러 기간 동안 내내 방문해서 있었고, 또 청와대를 방문하는 등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준비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7일, 8일 이틀간 베트남에서 이 북미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다라고 하는 말이 전해지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 또 북한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께서는 빨리 북미 간의 핵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또 그 로드맵이 만들어지면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해성공단 사업이 재개돼서 이 금강산도 가고, 또 해성공단에 투자했던 기업들과 또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에게도 이 햇살이 비추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올해가 3.1운동 100년이고 임시정부 수립 100년인데요. 이 3.1혁명 100년 만에 한반도 평화를 여는 평화 원년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제목이었습니다. 이런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이런 여론과 기대를 가슴에 안고 저희는 2월 국회에 임할 계획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를 평화, 민생, 개혁의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이 과제로 되어 왔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유치원 3법, 또 미세먼지, 또 카풀 대책, 또 동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과 관련된 이 법안들, 이런 민생과 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시간을
대해서 참석해 주신 언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올 한 해가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조를 세우는 그럼으로써 국민의 삶과 이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경엽 제1 사무총장 인사말 드리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황금 돼지의 기운을 잘 받아서 금년의 민생과 경제도 하나씩 풀려나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설 연휴 기간 비상근무 중인 지구대 그리고 소방서를 위로 격려 방문하고 그리고 골목상권 재래시장 인사차 한 바퀴 돌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재래시장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마 지금 우리가 임대료 인상, 임대료 부분 일정 정도 제한하고 카드 수수료 인하, 그 다음에 의제 매입이나 세액 공제 확대 등을 통해서 우리가 자영업자들을 쭉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피부로 우리 골목상권에까지 도달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전체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온라인 홈쇼핑의 매출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다. 아마 로켓 배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만큼 실질적으로 온라인 매출이 늘어나고 민간 소비가 작년 말부터 살아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지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현장에서, 지역의 현장에서 골목상권에 특히 어려움은 여전해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좀 또 하나의 목소리는 민주당에 대해서 질책과 격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좀 더 개혁에 대해서 분발을 촉구하는 이런 목소리도 있었고요. 한편에서 사법농단에 대해서 민주당의 대응이 너무 이원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책, 아주 뼈아픈 얘기. 그래서 우리 재판에 대해서 점점 국민들의 신뢰가 점점 떨어져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책도 있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아마 이런 문제들도 좀 지적을 하는데,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같으면은 그 강동원 의원이 대선 무효 뭐 이렇게 해서 얘기했다가 거의 뭐 당에서 징계, 그다음에 탈당까지 했죠. 네, 그렇게까지 된 데 비해서 지금 대선 무효를 얘기를 하는데도 왜 민주당은 대응을 제대로 못하느냐라는 뭐 이런 질책까지 너무 좀 점잖게 대응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책을 참 많이 들어서요. 여러 가지로 좀 우리가 이후에 민주당이 좀 더 좀 분발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좀 이렇게 설 민심을 잘 반영해서 우리가 금년 설 이후 상반기부터 공정활동을 해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병훈 제2사무총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해년 새해 희망하시는 모든 일 하나씩 다 이루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설 기간 동안 우리 지역의 시장 판매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주로 듣기만 했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시민들이
많은 사실을 왜곡되게 알고 있다. 그리고 언론에서만 자주 이야기하는 가짜 뉴스가 얼마나 큰 국민들의 혼란을 주고 있는가 그걸 느꼈습니다. 아직도 이 쌀값이 북한에 쌀을 퍼줬기 때문에 오르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민주당에 가서는 어느 어르신 한 분 제 귀에 대고 살짝 지난번 제주도에서 귤 줄 때 북한에 돈 얼마나 줬어? 알지 않아? 나한테만 좀 알려줘. 아직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은 그것을 아주 굳게 믿고 계세요. 그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좀 해드렸지만 그래도 뭐 너희는 집권당이니까 그런 표정이 있어요. 좀 더 우리가 올 한해는 가짜뉴스, 왜곡된 뉴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 일반 젊은 분들이나 이런 일반 시민들은 또 지난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무척 경제가 거의 폭망했다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최근에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한 해 경제 지표가 많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7% 경제 성장률을 이것밖에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2.7% 이상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나라가 몇 군데쯤 되는 것 같으십니까? 그 말씀은 안 하시는데 사실 아직 그 미국의 셧다운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 발표가 없었는데 현재로는 미국 발표 없이는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률 1위 아닙니까? 그 말씀을 해드리죠. 그리고 어떤 이제 국민 소비가 늘어나가지고 경제 성장률의 거의 반 이상을 소비가 기여를 했다. 그리고 그 소비 상승률이 한 13년 만에 2005년 이후에 처음으로 경제 성장률을 앞섰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면 이게 이제 왜냐하면 정부 발표하고 그리고 요 최근에 나오는 그 기사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뭐 부인할 수 없죠. 근데 그 정도로 그럼 잘 됐으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어렵다고 하지?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 걸 과거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정말 어려웠을 때는 어땠는지. 그리고 그 시장에서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최저임금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 얘기를 지금 많이 하세요. 근데 잘 모르세요. 그 내용을.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또 서로 주고받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다니는 그 여의도 음식점에 가정식 백반집이 있는데 올 들어서 밥값을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저희가 이 어렵다는 시기에 밥값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최저임금 때문에 됐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이 집은 두 분이서 운영하는 밥집 아닙니까? 근데 최저임금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도 여기서 이제 나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 최저임금에 대한 실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으면 서로 웃으면서 넘기기도 하는데요. 그런 정도로 올 한 해는 지난해 어떤 그 경제 기반, 어려웠던 경제 상황을 다져가면서 올해는 국민들이 보다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이번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때 하신 말씀 중에 기억에 굉장히 생각이 나는 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국민의 삶 속에서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이 옳은 길이었음을, 옳은 방향이었음을 국민들이 알게 하는 그런 한 해를 만들고 싶다. 정말 그 국민들께서 그 정부의 진정성을 그리고 정부의 그 노력을 알아주셔가지고 정부를 도와주신다면, 정부를 응원해 주신다면 아마 그 힘으로 지난해보다 훨씬 나은 2019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많이 도와주셔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제 식구야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님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반적으로는 경제 문제 이야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만나면 좀 여야 정치인들 싸우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들으시거든요. 여야 싸움은 좀 지긋지긋하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경제는 여당 책임이다. 여당이 책임지라는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경제 살리는데 집중해달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제가 좀 주목하는 지점은 아예 국민들이 경제 살리는 문제에 있어서 야당을 빼기 시작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도 반대를 많이 하는 인식이 잡히다 보니까 여당의 무거운 책임감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야당이 경제 살리는데 도대체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도움을 줬냐라는 것이 기저에 깔려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선택까지 이르렀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석과 설날에는 야당과 협치를 잘해달라 이런 주문이 꽤 많았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이번 설에는 협치 이야기를 안 하시고요. 야당도 하도 새로 넘어간다는 말씀도 간혹 있었습니다. 물론 전제는 여당이 경제를 살려달라는 전제에서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남북관계 진전으로 평화를 살리려는 거에 이어서 경제를 살리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야당이 협조 안 할 수 있느냐.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도대체 초당적 협력이 뭐가 있었느냐라는 반문도 꽤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약간 실망을 넘어서서 국회가 제대로 경제 살리는데 앞장서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분노까지도 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예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제가 유일하게 여기서 지방원이라서 지방에서는 지방의 수건 사업들이 실현되는 바로 이제 그 전체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 23개 사업들 중에 그 구간이라든지 직접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해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수건 사업이라서 확실한 반응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것이 좀 서서히 퍼져나가는 형국이다. 이렇게 민심을 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한 가지는 지방의 자립 기반이 확충되고 있다. 그래서 지방정권으로 가고 있다. 지방자치로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이 정부에 와서 좀 느낄 수 있었다라는 기운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건설 경기 측면에서 보면 좀 좋지는 않았는데 올해도 좀 기대할 만한 거리가 생겼다. 지방에서 이런 중심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 시민들이 24조원이라고 하는 큰 재정의 부담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간에 나누어서 1조 9천억씩 정도 중앙이 부담하게 됩니다라는 설명을 해드리면 그런 커다란 국책사업을 10년에 걸쳐서 하기로 한 건 잘한 결정이라고 오히려 이해해 주시는 분이 많았다는 정도 아울러 보고 말씀드립니다. 김경수 지사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하는 걸 본 사례가 없다. 이게 의심이 제일 많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대체 증거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증거 없는 판결이었다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마지막으로 좀 아시는 분들은 내가 아는 기준에선 양형 기준을 벗어난다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만 제가 정리해 본 바로는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당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고 또 저희 당도 그 문제에 대해서 무겁게 대통령과 함께 뒷받침해서 살려야겠다는 각오로 올 설날을 맞이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도 이렇게 어려운 경제에 무엇이라도 역할하는 것은 국회를 파행시키고 일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돌아와서 서민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경제의 초당적 협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 꼭 살리는 집권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네. 가기 가기 전에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새벽에 김영균 씨, 고 김영균 씨와 관련
해서 농성 중이던 노동자들이 대국적인 합의를 이루고 농성을 해제하고 곧 장례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고요. 저희 당이 최근에 들어서 파인텍 고공농성이라든가 400일 넘었던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전주 택시기사 고공농성 같은 경우는 510일 만에 농성을 풀었고, 그 다음에 고 김용균 씨와 관련돼서 이제 한전 위험 외주 주었던 것을 어떻게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느냐, 그런 문제를 둘러싸고 어려운 문제가 벌어져 있었는데 이 연휴 기간이긴 합니다만 잘 해결될 수 있어서 그동안 노력해 오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농성 중이었던 노동자들께도 대국적인 결단을 한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을 또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민주당이 뭔가 집요하게 하면 그래도 뭘 해내는구나에 대한 그런 평가의 말씀도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질의하실 기자분 없으신가요? 네. 예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니까 후보를 낼 계획이십니까? 네, 후보 냅니다. 그러면 후보를 내실 계획이면 정의당이나 민주당과의 단일화 전략을 정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당연히 후보는 내고요. 다른 논의들은 일단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네, 당연히 후보는 내고 정당 후보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후보를 내고 다른 당과의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드릴 말씀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예. 지금 한국당에서 의사 예전에 정착을 받아도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국회에 다시 내실 전략 구체적인 것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탄력 근로제 논의가 이제 6월부터 시작돼야 하는데, 여기 논의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예, 민생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3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탄력 근로제뿐만 아니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 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 이것도 이제 법제화가 돼야 되는데, 현행제도로 그냥 가게 될 경우에는 내년 최저임금 논의도 3월 달에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기존 절차대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6월 국회에서 이 절차 개선에 대한 이 논의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이콧하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명분도 없고, 그 다음에 민생에 부담만 줄 뿐인 이런 국회 보이콧 전략은 잘못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현재의 기조대로라면 자유한국당이 이 전당대회가 끝나기 전까지 국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요. 민생을 팽개치고 당내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내 경쟁은 경쟁이고, 국정을 돌보는 것은 국정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이 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야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질문하실 기자분.
저기 1월 달까지 그 선출직 평가위가 다 끝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당에서는 얘기를 별도로 하지는 않으셨고 이철규 위원장님도 말씀 안 하시는데 뭐 김영미 교수님이나 이상 교수님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에서 어떻게 언제 그런 걸 좀 발표하시는지 싶어서. 그 평가 결과는 발표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년 이 총선 공천을 위한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 평가 결과를 개봉을 합니다. 그 결과를 공천 심사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일부 나오는 얘기는 뭐 친노 시대는 가고 이제 친문 시대다 라는 얘기가 나왔다는데 그걸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친노 시대는 가고 친문 시대가 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이 전체가 친문이라서. 친노 시대가 가고 친문 시대가 왔다. 네,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지 혹시 출처를 알 수 있을까요? 당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당에서요? 네. 아까 말씀 중에 공천관리위원회 관련해서 2월 언제쯤에 출범하는지랑 이해찬 대표님이 대의원 메시지에서 이제 4월까지 공천을 확정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심사를 할 공천관리위원회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 가서 공천 절차에 들어갈 때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씀드립니다. 이해찬 대표님이 4월 말까지 이렇게 공천 룰에 대해서 확정한다 하셨는데 핵심은 무엇인지? 네, 공천 룰에 대한 심사의 방법 또는 이제 경선 방법 이런 데 대한 이 룰을 확정해서 1년 전에 공표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2월 들어가면 관련된 논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뭐 취지를 말씀드리면 공천 경쟁에 있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1년 전에 예측 가능한 방식을 하는 것이 그 근본 취지에 있는 거고요. 현재 사실 대부분의 내용이 당원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뒤에. 천연 공천, 4월 공천을 완료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평화당은 선거대회에 대한 책임감 없는 얘기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연동형 비례대나 이런 선거대 논의에 대해서는 선거제도 논의는 그것은 이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4월 그러니까 총선 1년 전 저희 공천 룰을 확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당내 공천 심사와 경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당원당 구상의 문제고요. 지금 말씀하신 선거법 이야기는 이제 정치관계법에 대한 것이고 그것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사항입니다. 대부분 공식은 언제 결정하시고 지금 후보가 2명인지 상황한다 이쪽은 정도는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연휴 끝나니까요. 곧 구성합니다. 정도는 하신 생각이 아니라 그거 심사를 해봐야죠, 위원회에서. 네. 김경수 지사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처음 보통 때는 복합 탄핵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아직도 그런 복합 탄핵에 대한 방법도 되게 유효한 거니까 김경수 지사와 관련해서 국민들 활동하고 판결 분석을 요즘에 많은 의원들 페이스북에 하시던데 그런 방법으로 계속 이제 김경수 지사권을 해나가실 때 있는지 네, 그것은 이제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고요.
거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복강 탄핵은 좀 묘하다는 말씀. 이제 배제한 적이 없습니다. 추가 질의. 네. 그 창원성산 이제 원외분들이 반발은 하시긴 하지만 어쨌든 앞서 좀 말씀하셨던 대로 자한당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범 여건의 단일화가 필요할 범 여건의 단일화가 필요할 텐데 그 시기와 그리고 그 어쨌든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시겠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정의당 측과 논의하고 계신 게 쭉 그리고 당에서 생각하신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정의당은 범 여권이 아니고요. 그런 논의들은 대부분 진보에 대한 개혁 세력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정의당은 범 여권은 아닌데 야당이고요. 저희로서는 지금 후보자를 어떻게 잘 뽑을 것인지 집중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 이후의 전술에 대해서는 이후에 당 차원에서의 논의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무슨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건 일체 아니므로 저희 당의 후보가 집중해서 이기는 데 집중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도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네, 한 말씀 더 드리면 승리를 위한 연대가 돼야지 패배를 위한 연대는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질문 집중력 없이 계시는 기자분들은 없습니까? 그럼 없는 걸로 정리를 할까요? 예.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신문 강의입니다. 아까 손병훈 부총장께서 저희 경제가 폭망이다라고 국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 성장률 2.7%가 세계 1위다 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게 사실관계에 좀 부합한지 의문이 들어가지고요. 저희 경제 성장이 세계 수준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만 국민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좀 의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OECD 36개국 중에 지금 2.7%면 미국이 아직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1위일 것이고 지금 세계 뭐 다른 예컨대 지금 발표된 나라들은 일본 같은 경우는 독일, 프랑스, 일본 그런 수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린 것은 지난해 우리 경제가 망한 걸로, 폭망한 걸로들 자꾸 이제 알리는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경제는 일단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국민들이 스스로 어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 현재 그 경제 성장률은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성장률 같은 경우가 아주 질 좋은 성장이라는 것이 예컨대 토건이 기여한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마이너스 7%.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좋은 경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여들이 이번 2.7%의 경제 성장률에 반영이 됐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이어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어떤 경제 성장률의 지표와 관계없이 많이 좋아질 것이고 특히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몸으로 느낄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소비가 늘어났다는 것이거든요. 소비가 늘어났다는 건 바로 소득이 늘어나는 걸로 봐야 된다. 이런 평가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지난해와 같은 기조만 이어진다면 올해는 좀 더 나은 결과를 국민들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질의응답을 마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기자단 5차는 장사 지하에 있는 소담골에서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